게리와 앤디의 디지털 마케팅 살롱. 살롱. 안녕하세요, 앤디.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마케팅의 깊이를 함께 탐구하는 디마살의 시간입니다. 이거 진짜 그대로 읽으실 거예요? 아,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 아 이게 참 얘는 클로드 AI 클로드 3.7인데 스크립트 참 잘 만들어줘요. 네, 저 마케팅의 깊이를 연구하고 탐구할 겁니다. 저희는 잘 안 쓰는 편인데 낯간지럽지만 이런 걸 또 해주는 맛이 있는 거죠. 네, 오늘은 뭐 디지털 마케터 분들한테 좀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나만의 지식 정보 에이전트를 만들기. 그렇습니다. 구글 노트북 LM. 제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많이 쓰고 계시죠? 하지만 앤디가 더 애정하기 때문에 저는 요새 거의 하루에 3-4번 이상씩 이 친구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한 달에 한 2-3번 정도. 그럼 제가 훨씬 많이 쓰고 있군요. 네, 전 요즘에는 네. 처음에는 좀 썼는데 지금 딥리서치를 좀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렇죠. 그것도 한번 소개해야 될 텐데요. 네, 노트북 LM은 요즘에 네네. 좀 빈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그래요? 아주 유용한 네네. 네, 도구로 좀 추천드립니다. 네. 아마 노트북 LM을 쓰시는 분들이 다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자료와 정보가 요새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과부하 시대죠. 네,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알잘딱갈센 하듯이 그 무슨 뜻이에요? 있어요. 주소 들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뭐 알아서 뭐 딱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수집된 정보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우리의 의도와 필요에 맞게 잘 정리해주는 이런 이제 도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거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 잘 써도 네. 일단 뭐 스트레스 한 5% 날아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저희가 기억에 의존하는 것을 이제 점점 한계를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우리가 기억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얻는다, 어떻게 정리하고 판단할 것인다라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많은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어떤 기술도 필요하고 이런 도구들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네, 그럼 오늘은 네. 실질적인 해결책을 탐구해보는 시간 네, 그랬으면 앤디와 좋겠습니다.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트북 LM이라는 이제 이 말에서 보여지듯이 사실은 얘는 노트 또는 어떤 그 정보를 정리하는 기능에 대한 거를 기본 설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개념상으로는 소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화 창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좀 아웃풋 컨텐츠들이 있는데 요새 이제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은 저희가 알고 있는 소스들을 학습을 시키고 네, 이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화 형태의 질의를 이제 챗GPT나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AI 에이전트 대화 챗봇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데 특징은 뭐 이게 프리트레인된 LLM들하고 뭐 기반은 비슷한 부분 공유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학습된 데이터에 충실하게 답변을 준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를 익히게 할 것이냐,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를 저희가 이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유용한 부분은 요약 정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네네. 데이터 기반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논문이라든가 뭐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매뉴얼이라든가 뭐 가이드북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읽기 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뭐 개발 문서 이런 거 막 100페이지쯤 되는 거 이거를 다 읽고 이해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거기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찾고자 했을 때 그거를 목차를 따라가서 하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정리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뭔가 좀 기존의 AI들이 네네. 뭔가 좀 환각을 일으키는 약간 뭐 부수적인 어떤 말을 한다라면은 네네. 노트북 LM을 우리가 좀 유용하게 써야 되는 이유는 네네. 어떤 내가 제공한 소스 기반?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렇다고 얘가 환각, 소위 말하는 헐루시네이션이나 이제 착각, 뭐 거짓된 정보를 안 만드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확률도 있지만 적어도 이 정보의 소스가 뭐고 그 안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어떤 주제로 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고 네. 소스로 학습을 시켜놓고 등록을 해놓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언체크를 한다고 그러죠. 소스에서 빼버린 형태로 질의응답을 다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프레시 기능이 있어요. 채팅들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방대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그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현실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일반 AI 도구처럼 방대한 정보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네. 사용자가 선별하고 네. 내가 신뢰하는 자료만을 기반으로 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네, 그렇죠. 현재 이제 무료로 풀려 있고 이제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등록할 수 있는 자료의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한 30개 정도가 주어지는데 이게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구독을 하시면 그 노트북 LM 플러스라는 부분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럼 소스가 500개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럼 뭐 웬만한 자료들은 다 커버가 되는 거죠. 500개 나올 일이 있나요? 저도 채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불과 한 2, 3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학습 소스에 이제 웹 소스가 추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진일보한 소스 그 획득 방법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이따가 좀 얘기가 나오면은 네네네. 좀 그 봤던 문제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쵸, 그 이야기 그쵸. 한번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앤디가 설명하는 노트북 LM은 네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과부하된 정보를 네네. 가지고 있을 때 네.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도구로 네네.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소스 기반 학습 도구 플러스 에이전트 이렇게 이제 저희가 튜닝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네. 디지털 마케터가 네. 이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네네. 자신만의 네. 지식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방법을 네네. 앤디가 단계별로 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노트북 LM을 가보셔야 되고요. 네,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구글 계정은 있어야 돼요. 로그인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이제 무료로 풀려 있기 때문에 다 언제든지 활용하실 수 있고 뭐 비용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네, 그 외에는 특별할 게 별로 없어요. 크게 보면은 화면이 세 단계로 세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소스가 등록되도록 되어 있고 가운데가 채팅창, 그래서 챗봇처럼 이렇게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오른쪽이 일종의 이제 산출물 같은 건데, 여기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두 사람이 가상의 대화를 하듯이 오디오를 뽑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유용하긴 한데 제한이 좀 이제 영어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얼른 이제 한국어도 지원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 있고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트라든가 메모라든가 FAQ라고 그러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요약이라든가 뭐 어떤 그 학습된 자료에 대한 정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렇게 생성된 결과로서 저장하도록 하는 게 메모 기능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자기가 어떤 다른 일이나 학습, 공부 뭐 이런 걸 하면서 생성된 정보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하면은 그렇게 정리된 자료를 다시 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여기 이제 순환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를 새로 익히거나 배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디지털 마케터가 이제 뭐 구글 광고다. 그럼 이제 매뉴얼 같은 것도 쭉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한다.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컨텐츠 정책이나 커뮤니티 정책 같은 거 사실 그거 외우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제 도움을 찾아서 뭘 하곤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나에게 필요한 것에 맞는 소스들을 등록해서 이제 Q&A 챗봇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그 노트북 LM을 네네. 저도 사용을 해봐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가장 좀 궁금한 거는 네네. 일단 뭐 아까 말씀하셨던 언어 부분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디지털 마케터들한테 네. 국내 마케터들한테 뭐 제공해줄 수 있는 팁이나 네네.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영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엄밀한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구글이 정책적으로 이제 다국어 지원을 빨리빨리 하고 있고 한국어도 이렇게 탑티어 국가 언어로 이제 올라섰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반 자료들은 한국어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자료는 영어로 등록을 하셔도 출력은 한국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근데
최근에 딥리서치 보면 네네. 한글 자료, 한글 데이터를 주고 한글 프롬프트를 줘도 네네. 영어로 바꿔서 네, 맞아요. 걔네가 연구 계획을 하고 예. 네,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다시 영어로 된 결과를 다시 한글로 한국어로 출력해 주더라고요. 이제 띵킹 로직이라는 그 프로세스 상에서는 영어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료를 구하실 때 외국 자료들 뭐 아무리 영어를 잘하셔도 이제 외국어를 읽고 이해하고 소화하는 건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하실 때 좀 활용폭이 넓어지죠. 일단 등록을 해놓고 그 내용을 딱 필요한 부분과 딱 필요한 주제에 맞춰서 프롬프팅을 하시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과 요약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요즘 챗봇처럼 이렇게 소스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스를 클릭하시면 그 원문으로 연결이 되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대화 주제 설명에 붙어 있는 그 링크를 타면 딱 그 부분에 가서 원문이 열리면 좋겠다는 저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딱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챕터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이 뭐 한 100페이지짜리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뭐 72페이지에 저희가 원하는 정보의 원문이 있으면 그건 뭐 이렇게 딱 클릭하면 딱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열리고 그 주제에 해당하는 챕터, 그러니까 뭐 그건 아마 그 글의 계층적 구조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섹션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빨리 찾아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소스 부분인데 이제 네. 기본적인 접속 방법이랑 좀 특징을 들었으니까 네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네. 이걸 잘 사용하려면은 이 AI 에이전트한테 네네네. 필요한 지식을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네,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네. 아까 이제 뭐 플러스는 500개, 뭐 그 무료 버전은 그보다 좀 적은, 제가 그 개수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30개였었는데 이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그거에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소스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구글의 도구인 만큼 구글 덕스, 그러니까 구글 문서하고 구글 슬라이드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약간 아쉬움이 있는 부분은 구글 그 시트가 직접 되지는 않아요. 요거는 네.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대신 이제 그런 뭐 PDF 파일이라든가 마크다운 파일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인식률이 좋고요. 그렇게 이제 직접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사이트의 주소,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주소를 넣으면 이제 영상은 전체 소스를 다 학습을 하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이제 웹사이트 주소를 넣으면 그 도메인에 있는 컨텐츠를 다 학습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주소, 주어진 주소에 대한 것만 넣기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실수하시는 경우들 보는 거는 이게 루트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홈페이지 주소를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학습을 합니다. 아 맞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게 URL에서 개설됐을 때 네네네. 그 문서에 있는 거 연결된 문서도 네네. 확인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좀 똑똑하게.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나중에 알았어요. 네. 아, 그 페이지 하나만 있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네. 필요로 하는 소스가 있는 링크를 다 갖다가 붙여는 게 붙여 넣어야지만 필요하죠. 좀 내가 원하는 맞습니다.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약간 팁을 드리자면, 이제 노트북 LM에서 다 이제 학습시키려고 하는 소스들을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서 크롤링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URL 리스트를 뽑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페이지들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개별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여러 개의 URL을 한 번에 넣는 건 안 된다라는 게 조금 아쉬움은 있고요. 그러면 일단 소스가 어떤 네네. 종류의 파일이나 문서를 추가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더 알려줄 수 아까 있을까요? 말씀드린 이제 PDF, 마크다운 이런 건 기본적으로 되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제 오디오 파일들, MP3, 네, 그런 것들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파일의 크기에는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크기 이상 가면은 이제 에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고요. 디마살의 그 레퍼러 보면 챗GPT 네네. 나오고 네네. 그러니까 LMM들이 나오는데 네. 이런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다들? 뭔가 우리의 뭔가 듣는 것보다는 요약해 주세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LM은 사실 그런 용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제가 이제 이걸 따로 좀 소개를 했으면 싶다라는 거는, 실제로 업무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그 요약 정리기는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구글 시트 같은 것들을 새로 익혀야 된다 그러면 함수 같은 거 엄청 많잖아요. 네. 그걸 다 외우실 수도 없고, 그걸 매번 도움만 찾기도 좀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다고 이제 일반 챗GPT 같은 데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함수 어떻게 하는지 찾아줘 그러면 만들어는 주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추론하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이런 노트북 LM에
구글 시트 가이드 문서라든가 뭐 학습용 컨텐츠를 등록을 해두시면 그 답을 끌어내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네. 굉장히 좀 유용한데요. 네네네. 특히 저도 요약은 정말 노트북 LM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요약에서 끝나면은 네네. 지식이 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확장을 해야 되는데 네네.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저희는 디지털 마케팅 살롱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실제 마케팅 업무에서 네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보고서 작업 같은 거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아까 소스 부분 제가 잠깐 빠뜨린 것 같은데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뭐 이건 구글 드라이브 또는 이제 원 드라이브 같은 이제 클라우드 드라이브들이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노트북 LM은 일반적으로는 다 되는 그런 부분에서 구글 드라이브는 되는데 원 드라이브나 막 박스라든가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예를 들면 저희가 산출된 보고서들을 PDF로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하게 되면 네. 광고 보고서라든가 뭐 여러 업체에서 이제 받은 보고서 뭐 그 브랜드 가이드 아니면 뭐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산출물들 이런 것들을 PDF로만 변환하실 수 있으면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두시고 그걸 불러다가 학습을 시킬 수 있죠. 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프로모션이라든가 캠페인 이런 것들의 성과 보고하거나 경과 보고할 때 현재 반응이 어떤지 이런 데이터셋들을 빨리빨리 추려주는 아주 요긴한 기능을 하고요. 또 캠페인 보거나 프로모션 하실 때 가장 많이 짓는 질문이 그런 거잖아요. 지난달과 대비해서 어땠느냐, 뭐 네. 직전 캠페인과 비교해서 어땠느냐 이런 거 할 때 그 짧은 아주 단편적인 정보지만 그거 막상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과거의 그 캠페인 보고서나 프로모션 보고서 등록을 해두면 그거를 언제든지 자기가 책갈피 찾듯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 저는 약간 잠깐 떠오르는 아이디어인데 네네. 저는 구글 애널틱스 잘 안 써가지고 네네. 근데 구글 애널틱스의 어떤 정기적인 커스텀 보고서를 네네. 정기적으로 쌓아두고선 네. 그거를 구글 드라이브에서 연동시켜가지고 네네. 분석을 쓸수 요청한다거나 네. 요약 사항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네.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이게 많이 보시는 보고서를 그 CSV 형태로 CSV도 제가 빠뜨렸군요. CSV 당연히 됩니다. CSV로 떨궈서 그거를 등록해서 학습시켜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또 저희가 벤치마킹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경쟁사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 주시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 전체를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주요 페이지나 특히 뭐 랜딩 페이지, 뭐 상세 페이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경쟁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좀 잘하는 곳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아주 간결하게 찾아주죠. 저도 그 랜딩 페이지를 네네. 몇 개를 URL 가지고 맞습니다. 비교 분석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요약해가지고 그렇죠. 그 특징들을 테이블로 정리해라. 맞습니다. 그럼 이제 유형화하거나 뭐 스크롤의 뎁스라든가 요소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쭉 이렇게 요약을 해주죠. 네. 평가는 안 해주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형태로 정보를 정리해주면 벤치마킹 포인트를 찾기가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냥 URL만 집어넣고 네. 거기서 다 정리를 해주면 네네. 시각적으로 다 확인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되죠. 사실 그러면은 안 저는 되고요. 근데 이게 가장 유용한 거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페이지들 열어놓고 네네. 이 정리된 거를 보면은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더 시각적으로 맞습니다. 분석하게 그것도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훌륭한 사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필요한 사이트 URL 페이지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에 기반한 쿼리를 날리시면 질문을 질의를 던지면 답변을 주면서 걔에 대한 링크 소스들을 주거든요. 네. 그러면 일일이 다 훑을 필요가 없이 그 해당하는 페이지들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유용한 팁일 수 있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렇게 소스를 추가하잖아요. 네네. 뭐 문서도 추가하고 다음에 뭐 URL도 추가하고 네네. 여러 가지를 하는데 네. 이런 소스를 추가한 후에 어떤 그 처리 과정 네네.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뭐 소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좀 그쵸.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소스가 추가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부한 정보를 가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변곡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의 주제들 같은 계통으로 이게 학습 소스를 제공하시면 자료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답변의 정확도나 그 풍부한 정보도 늘어나게 돼요. 근데 네. 관련이 없거나 좀 연관되어 있지만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그 주제에 의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경험했던 거는 이제 딥시크가 이제 풀리면서 그 논문이 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리터러시라든가 뭐 AI 에이전트 활용 또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제 AI 에이전트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의 학습 노트북에 걔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이제 정보 소스로서의 무게를 확 가져가 버려가지고 기존에 학습됐던 것들이 막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 소스에서 걔를 빼고 다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URL을 집어넣는데 네네. 아무 정보도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크롤링이 막혀져 있는 사이트들이 요새 많아졌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도 일종의 정책이기 때문에 네. 뭐 가입을 해야 된다거나 로그인을 해야 된다거나 뭐 유료 구독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는 막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눈에는 잘 보이진 않아도 뭐 로봇.txt 같은 이제 정책에 의해서 그런 크롤링 자체를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노트북 LM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네. 정말 당황했던 경우가 한 번 있는데 네네. 소스를 보면 넣었어요 URL을. 네네. 근데 이거 이상하게 읽는 거예요. 네.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네. 그 사이트가 잘못된 거예요. 아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통이미지로 만든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는데 네. 다른 템플릿을 해서 복사해 쓰나 봐요. 메타 정보가 다른 아, 페이지랑 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메타 정보 네네네. 기반으로 읽어오잖아요. 맞습니다. 왜 나는 분명히 네. 앤디의 프로필을 보라고 했는데 아, 자꾸 네. 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게 이제 그 SEO를 하셔서 그런 더 경험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콘텐츠하고 네. 메타 정보의 차이가 있거나 특히 스키마 같은 것들 이렇게 복사해서 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보 내용이 왜곡이 돼요. 그럼 저도 바보야.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리다이렉트 되는 사이트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다 원인은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웹사이트를 학습 소스로 하실 때는 제약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필요한 정보가 있는 사이트를 프린트아웃을 합니다. PDF로 저장을 해요. 네. 그래서 걔를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오류가 안 나요. 네, 이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고요. 네. 일단 PDF 파일을 제일 잘 읽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건 약간 번거로울 수 있는데 제가 미디엄 같은 사이트들 굉장히 유용한 정보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TTL이라고 해서 텍스트를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럼 그걸 틀어놓고 그냥 녹음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오디오 파일이 생성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학습 잘 됩니다. 그것도 팁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거 말고 또 흥미로운 기능 또 다른 게 있나요? 그럼 너무 많이 푸는 것 같은데 네. 하나만 더 풀어주세요. 유튜브에 보면 이제 무료 학습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연관된 쫙 이렇게 학습 자료를 제시하시는 곳 이런 것들은 시리즈로 그냥 하나씩 등록을 해두시면 책 한 권을 읽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 요약 정보를 가지고 뭔가 퍼블리싱을 하신다거나 네. 이걸로 블로그 포스팅이나 뭐 소셜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뭐 이게 네네. 이제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네. 뭔가를 요약한다라는 거 네네.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죠. 네, 복잡한 작업인데 네. 이걸 좀 한 곳에서 네.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강력한 그렇죠. 네, 노트북 그러니까 뭐, 이름의 이점입니다. 아까 이제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용 예 중에 시장 조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쟁사의 동향이라든가 산업 동향이라든가 이런 보고서들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소화하고 뭔가 시사점을 찾는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자료들을 원문으로 등록을 해놓고 질문을 던지면 저희가 필요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보고서 쓸 때 굉장히 유용하죠. 이 얘기 내가 한 1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어디 다른 데서 네. 그런 전문 도구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정말 많이들 쓰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또 이제 저는 약간 요새 이제 좀 한 발 떨어져 있어서 그냥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야가 컨텐츠 부분이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현업에 있을 때 뭐 지금도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브랜드 가이드에 충실한 컨텐츠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 가이드라든가 브랜드 가이드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는 클란스사들 같은 경우에
그 브랜드 가이드에 적합하게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 가이드북을 통째로 등록을 해두면 이제 어떤 부분들이 가이드에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기도 좋고요. 검수를 해주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 리서치 같은 거를 하실 때도 그 브랜드가 지향하는 색깔에서 많이 쓰는 워딩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우리 브랜드들은 이런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웃풋들 이런 걸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뭐 효율성. 네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뭔가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들을 네네. 지금 한 곳에서 딱 효율적으로 네.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네. 일단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럼요. 제가 사실 노트북 LM을 네. 가장 추천하는 이유가 잘 쓰면 정말 유용하고 네.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들 네. 요점들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전 또 중요한 게 네. 프롬프트잖아요. 프롬프트는 사실 뭐 노트북 LM뿐만 아니라 네. AI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꼭 숙지해야 될 어떤 노하우라고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따로 한번 또 전에도 한번 얘기는 한 적은 있는데 조금 더 바뀌는 게 맞게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는 근데 이게 뭐 소스를 다 네네. 넣었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된 건 아니고 이제 이건 되게 여기서 중요한 문제인데요. 소스를 많이 넣으면 오히려 왜곡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스를 어떤 계통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라는 거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영업 비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건 맞아요. 150개가 가능하고 뭐 30개가 가능하던 네네. 그냥 난 일단 뭐 내가 검토하지 않은 소스 다 밀어넣고 네. 그다음에 할게 그러면 진짜 엉망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좀 무책임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그 중요한 소스들만 그렇죠. 선별해서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효과적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로그 포스팅 같은 거를 소스로 쓰실 때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LM이 그것의 그 정보가 정확한 것이냐,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건 판정해 주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요약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리서치 페이퍼, 뭐 권위 있는 곳에서 나오는 백서나 문서, 매뉴얼, 가이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올바른가, 타당한가, 뭐 정확한 정보인가 이런 걸 체크할 때 굉장히 유용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잘 쓰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도구다 보니까 네. 사용자가 이걸 어떻게 잘 쓰고 네네. 그다음에 에이전트한테 네네. 뭐 프롬프트 한다고 저는 에이전트랑 소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지 네네. 앤디의 어떤 팁 하나만 오늘 또 마지막으로. TV자 새로운 기능이어서 이건 저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요? 노트북 LM에 웹사이트 검색 소스 추가가 생겼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소스를 저희가 찾아야 됐잖아요. 네. 그 문서도 만들어야 되고 이 사이트를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 영상을 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구글이 엄청 이노베이션의 속도를 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기능이 내가 특정한 주제에 대한 것들을 찾는다. 그러면 검색어 쿼리를 질의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이러한 소스가 가능하다라고 찾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소스를 찾는 데 대한 부담도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제시된 소스를 식별하는 안목, 요거는 이제 각자의 몫인데 네. 이런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장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또 추가로 네네. 노트북 LM을 좀 강력하게 추천하는 네. 기능 네. 하나 더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내 위키 같은 거 시도하셨다가 실패하신 적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HR 쪽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회사의 규정이나 뭐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 제대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갑론을박도 많고 휴가가 며칠이다 안 된다, 뭐 어떤 땐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사규 같은 것들이나 뭐 취업 규칙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업무용 공통 자료의 위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 저장소의 것일 수도 있고 뭐 업무 매뉴얼은 어디에 있고 뭐 할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노트북 LM에 담아서 얘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노트북을. 그래서 노트북을 공유할 때 편집 권한을 다 줘서 이렇게 소스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도 있지만 제한된 채팅만 제공하게 공유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매뉴얼을 배포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훌륭한 솔루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온보딩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뉴커머 온보딩을 한다던가 직무가 바뀐 사람들의 인수인계를 한다던가. 아,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SOP라고 하죠. 그러니까 특정 직능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임자가 해놨던 일의 결과물들 이거 파악하는 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런 거를 등록을 해서 훈련을 시켜 놓으면 인수인계 과정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후임자가 업무를 이렇게 따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게 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로컬 소스에 접근한다는 거, 네네, 회사의 클라우드에 접근하고 네네, 진짜 이게 처음부터 뭔가 막 이런 뭐 그 딥리서치나 이런 네. 기능들은 없었지만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비즈니스용 맞습니다. 코파일럿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로컬 소스,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PDF 파일이라든지 그런 규칙 문서들 이런 것들을 접근해서 네, 그거에서 뭐 내가 지금 궁금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능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좀 공개적으로 또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누구나 쓸 수 있고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뭐 마케팅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다음에 우리가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쓰기에 더없이 좋죠. 그렇죠. 뭐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그룹으로 운영되는 스터디 그룹 같은 거 하실 때도 좋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한정된 소스를 정리해서 채팅으로 배포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 보시면 뭐 CS 센터 같은 데서 업무 매뉴얼 같은 것들을 챗봇 기반으로 배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만들어. 네,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정보의 보안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용 접근이 허용된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챗봇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징 당연히 기대되시는 부분이 있겠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강력한 성능, 워낙 작은 소스, 뭐 다른 LLM에 비해서는 이제 베이스 LLM은 있겠지만 학습 데이터가 한정된 숫자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요 기능도 추가된 게 있어요. 마인드맵을 생성해 주거든요. 저 그거 정말 네. 이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 좋은 기능이죠. 아쉬움은 여전히 영어로만 된다라는 거. 뭐 영어로 일단 한 다음에 네네네. 한글로 바꾸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노트북 LM은 구글에서도 지금 보시면 그 AI 부분의 대표가 그 노트북 LM 사업을 담당했던 분이 이제 전체 AI 사업 부분의 대표로 바뀌셨거든요. 네. 그만큼 구글이 상당히 좀 이렇게 밀린다. 제미나의 그 좋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에 비해서 좀 평판이 좋진 않았는데 노트북 LM은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 그룹들이나 이런 지식 정보를 다루는 분들에게는 극찬을 받고 있거든요. 저도 극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뭐 좀 재밌자고 하는 얘기지만 저희 집에서는 아기의 리터러시를 위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저희 집의 생활규칙 이런 거 이제 만들어 놓고 등록을 해두면 챗봇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 네. 노트북 LM에서 소스, 네. 그다음에 어떻게 대화하고 어떤 요청을 해야 되는지 네네. 이런 것들도 알아봤는데 네. 또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가장 큰 특징들은 지식 베이스예요. 네, 맞습니다. 지식 베이스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뭔가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서로만의 어떤 의사나 네네. 생각이 어느 그 기준 평균 선 안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지식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데 네, 이 세 가지를 다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어떤 좀 효과적인 좀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노트북 LM이 이것들이 그렇죠. 아마 뭔가 단순 도구가 아니라 어떤 뭐 지식 저장소도 네네. 가능하고 그다음에 좀 더 진화할 수 있는 네. 영역이라고 보는데, 근데 앤디가 봤을 때 노트북 LM을 네. 단순 이런 도구 말고 네. 조금 더 다른 영역으로 좀 확장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거는 사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모순된 질문처럼 들리기도 하실 텐데 노트북 LM은 학습용으로 쓰실 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주제를 저희가 익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들어가는 분야는 매뉴얼들이 주어지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 매뉴얼 잘 안 읽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기타 치는 법이라든가 무슨 요리하는 법이라든가 레시피 같은 걸 익힌다고 했을 때 네. 그 정보와 자료를 소스로 등록을 해두시면 특히 유튜브에 요리 동영상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학습 소스로 해두시면
어떤 특정한 요리를 만들 때 레시피를 그 상황에 맞게 쫙 정리를 해주는 거죠. 뭐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뭐 감자를 넣어야 된다는데 감자가 없어. 그럼 이 요리를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실 때 있잖아요. 제가 요리를 안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레시피들이 들어간 이제 영상들을 갖고 있으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른 요리를 만들 때 추천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저는 근데 노트북 LM을 가장 잘 썼을 때가 이 AI 관련된 정책이나 네네. 변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아 그렇죠, 뭐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나오고 네. 다음에 구글에서도 AI 에이전트 관련된 내용 나오고 영국에서 뭐 AI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이런 네네. 다 영어로 되고 어려운 문서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문서들은 사실 노트북 LM에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썼거든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잠깐 언급하고 나간 부분인데 이게 네. 영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러시아어라든가 그렇죠. 중국어라든가 저희가 배우기 좀 까다로운 언어들의 자료도 학습 데이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뭐 영어로 분석을 하지만 다시 또 한글로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구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언어를 이제 지원하고 변환하는 이 기능에 있어서는 확실히 압도적인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구글이 한국어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럼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네, 저 얼마 전에 그 뭐 커뮤니티에서 그 커뮤니티의 말 그 어투로 네.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잘 나와서 막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당황스럽죠.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학습했구나. 그래서 이제 뭐 언어 이 다국어 지원 부분은 지금 현재 주소로서는 구글이 제일 앞서가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뭐 가장 뭐 네네. 마케팅에서 뭔가 스마트한 마케터가 될 수 있는 도구. 뭐 방금 생각난 건데 이게 사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 인터뷰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 뭐 개발자들 같은 경우 코드 테스트 질문 같은 거 굉장히 하드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분석가들도 이제 상황별 분석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면접 준비를 하실 때도 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하시는 분야에 대한 그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죠. 그런 거라든가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기 일에 대한 어떤 그 경험담, 뭐 링크드인 같은 것에 포스팅 이런 것들이나 분야에 대한 어떤 매뉴얼, 뭐 논문 이런 것들을 넣어두고 학습을 하시면 면접에서 좀 당황스러워하실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죠. 맞습니다. 볼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이거를 노트북 LM은 일단 뭐 가장 유용한 부분은 네네. 일단 분석과 네. 요약. 요약, Q&A, 서치 이 네. 부분이죠. 네, 제가 이제 노트북 LM을 네. 약간 더 많이 사용하시는 앤디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노트북 LM에서 제가 처음에 좀 헤맸던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네네. 메모 기능이에요. 아, 네네네. 네.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처음에 네네. 잘 구분이 안 돼서 처음에 못 썼는데 네네. 앤디는 메모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학습 자료를 등록을 해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질문을 던지면 그것에 대한 이제 질문에 근거해서 요약 정리된 자료가 나와요. 그럼 이제 학습 데이터를 요약한 부분이죠. 근데 요건 어떻게 보면은 구조화된 텍스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걸 뽑아내는 프롬프팅에 대한 지식과 경험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구조화되지 않은 컨텐츠잖아요. 사실상 뭐 논문이나 이런 걸 빼고는. 그렇죠. 그럼 구조화된 결과물을 끌어낸 다음에 걔를 메모로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면 그 메모를 다시 학습 소스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순환하면은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구조화돼서 정리된 소스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정보를 뭐 좀 더 퀄리티 있게 저희가 필요로 한 맥락에 맞춰서 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학습 소스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메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외부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등록을 해서 이제 학습 데이터로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메모들,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한 것들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왼쪽에서 대화를 진행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자기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걸로 강의 자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주제에 대한 것들 제가 뭐
대부분은 알고는 있기는 하지만 모든 걸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 확인을 해야 된다든가 뭔가 이제 업데이트된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 질의응답을 하면서 뽑아내고 그걸 메모해서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정리된 메모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딥 리서치를 돌려서 이제 현재 그 최신 동향이라든가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정보 이런 것들 2차 자료를 더 끌어내는 이런 용도로 쓰고 있고요. 또 당연한 얘기지만 그 자료를 거꾸로 다시 붙여넣기 위해서 학습 소스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메모 기능을 네네. 약간 우리가 예전에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본다면 네네. 저는 이제 포스트잇으로 맞아요. 사용해요. 네네. 아이데이션 할 때 항목들을 이제 정해놓는 포스트잇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이 부분이 왜 노트북에 왜 노트 LM에 이게 있는가가 좀 네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ND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분석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스를 좀 분석을 하는데 네네. 이걸 요약하고 네. 이걸 같이 뭐지 않을까 네. 합성하는 기능이 굉장히 노트북 LM의 강력한 기능이에요. 그쵸. 그쵸. 근데 이거를 사실 메모해서 하나씩 네. 하나씩 저장해두고 네. 나중에 그 소스로 다시 재사용하는 그쵸. 어떻게 보면 정제 과정이 좀 계속 반복되는. 맞습니다. 네. 정확히 그 부분인데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뭐 아예 옛날 신문 자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 켠에 쌓아놓은 네, 쫙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원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노트북 LM에서 채팅을 하면은 이 원문을 찾아서 요약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스터디 같은 거 하면 이제 그 원문을 읽으면서 정리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막 붙여놓잖아요. 그게 노트들인 거죠. 그러면 그 학습 데이터들만 추려서 하면 소위 말하는 엑기스가 되는 거죠. 구조화되어 있고 상관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의 방향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훨씬 더 잘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느낌인데요. 수사할 때 보면 화이트보드에 맞습니다. 사진 붙여놓고 네. 정보들 하나하나씩 스크랩에서 붙여놓는 네, 그 그겁니다. 느낌. 네,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은 걸 풀었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네네네. 노트북 LM이 왜 이렇게 유용한 건지 아, 저는 약간 사용하기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그럴 수 기존의 있겠네요. 다른 네네. 챗봇 대화처럼 원타임으로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네네네. 지식 베이스를 계속 저장해두고 맞아요. 더 진화시켜야 되는데 네네네. 저 처음에 어려웠던 게 이 메모 기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라서. 약간 번외 주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파인 튜닝이라는 기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LLM이나 이제 에이전트들을 활용을 할 때 결국은 나의 목적 용도에 맞게 정보의 종류들을 계층화하고 구조화해서 질 좋은 컨텐츠를 뽑아내도록 그거를 이제 학습시키는 거죠. 이 과정을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작은 규모에 있어서의 파인 튜닝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게 채팅을 많이 쓰시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맞는데 그 오른쪽 창에 있는 산출물들, 그러니까 노트들을 어떻게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잘 쓰면 진정한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15개에서 150개로 늘어난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이게 벽에 네. 근거들을 붙여놓는 숫자가 늘어났는데 네네네. 뭐 15개, 30개가 갖고는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그 구글에서 예시를 몇 개 넣어줬어요. 뭐 FAQ라든가 뭐 학습 노트라든가 해서 이제 일종의 그 창을 그 예시문 사이트, 그러니까 예시물 보관소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쿡쿡쿡쿡 눌러보면 자료에 기반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놓고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조금 아쉬운 거죠, 사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아니 뭐둘 다 노트북 LM 찬사잖아. 약간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네, 오늘 그렇죠. 뭐 영상 보시고도 좀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뭐 저희가 좀 추가 네네네. 콘텐츠를 마련한다든지 네. 그럼 저희도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네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니까 이제 사족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메모를 만들어서 얘를 학습시키는 게 파인 튜닝 과정이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모든 LLM의 그러니까 그 AI의 함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얘도 일종의 합성 소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자료를 가공해서 정리된 만들어진 AI 에이드 소스들이 되는데 이거 순환을 반복하게 되면 정보 질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 임계점이 금방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를 소스로 쓰는 걸 남발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네. 제일 좋은 방식은 채팅을 통해서 노트를 만들고 얘를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그 노트에 자기 커멘트를 달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 생각을 거기다 넣어주시면 이게 발전을 하거든요.
네. 발전해서 정리된 애를 소스로 넣어주시면 이제 자기의 학습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은 공부용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은 연구용으로, 업무를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왜냐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네. 내가 어디까지 이거를 정지하고 반복해서 쓸 건가 네네네, 라는 그렇죠. 한계를 만들어 두고 네. 이게 끝나면 네. 소스들을 다시 한번 이제 처음 다시 시작하는 리셋하면 돼요. 리셋 한번 하고 네. 이제 새로운 주제에 넘어가야 된다. 그런 분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스를 등록하고 정리하는 게 좀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날리는 걸 되게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소스가 엉키기 시작하면 오히려 결과물들이 꼬이거나 좀 이상한 답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학습 소스를 리셋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노트북 LM은 의도된 답변에 도움을 위해서 딱 맞춤된 나만의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매번 용도별로 학습 데이터 셋을 다시 꾸려주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주 유용한 팁입니다. 네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트를 여러 개 만드시면 돼요. 노트북을. 그렇죠. 네. 자, 오늘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오늘 이야기가 네네. 노트북 LM의 어떤 전체적인 뭐 기능도 있지만 네네.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네네. 사실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은 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음. 정확도가 떨어지고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다뤄주셔가지고. 너무 이 이론적인 거 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그런데 이 AI의 하지 마세요. 작동 원리라든가 LLM의 어떤 그 학습 방식이라든가 제너러티브란 뭔가 생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사실 이건 되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AI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죠. 네. 다루자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젠간 얘기하고 말 거야. 네, 오늘 노트북 LM을 네.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네. 굉장히 좀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사용을 했어요, 앤디랑 저랑. 네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극찬을 했죠. 네. 근데 사실 최근에도 계속해서 뭐 지속적으로 굉장히 극찬한 뭐 도구 중에 하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네, 오늘 내용이 지금 아직 사용해 보지 않으셨거나 네네. 이런 그런 도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AI의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는 굉장히 첫 관문으로서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디지털 마케팅 살롱 나만의 지식 정보 에이전트 만들기. 네. 네, 구글 노트북 LM 시간 네.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엔지니어링이나 테크니컬한 부분이 들어가도 하지 마세요. 아유 훌륭한 거 많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나만의 지식 베이스 만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요즘 제가 거의 꽂혀 있어가지고. 네, 또 다음에 또 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